안녕하세요. 세이지 약국 5차 실습생 김성경 이봄입니다. 요즘 날씨가 더워지면서 조금만 움직여도 땀이 나는데요. 그러다 얼굴과 겨드랑이, 손발 등에서 땀이 흐르면서 민망한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특히 다한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이맘때쯤 약국에서 다한증 치료제를 찾으시곤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한증이 무엇인지, 다한증 치료제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다한증이란 필요 이상으로 땀이 많이 나는 현상으로 발생 부위에 따라 부분적 다한증과 전신성 다한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부분적 다한증은 손과 발, 겨드랑이, 얼굴 등에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다한증으로 불안, 초조 등의 감정적 원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전신성 다한증은 손과 발, 겨드랑이, 얼굴 등에 땀이 더 많이 나면서도 전신에 땀이 같이 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신체 기능 조절 실패에 따른 병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다한증은 발생 원인에 따라 원발성 다한증과 손발성 다한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원발성 다한증은 특별한 이유나 기저질환 없이 생기는 다한증으로 주로 국소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25세 이전에 주로 발병해서 나이가 들면서 점차 감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정신적 스트레스에 기인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면 시에는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속발성 다한증은 기저질환 또는 복용하는 약물로 인해 생기는 다한증으로 전신에 나타날 수도 있고 국소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성인이 된 후에 주로 발병하고 수면 중에도 나타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한증은 왜 치료해야 할까요? 다한증이 생기게 되면 삶의 질이 저하되고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겪게 되며 그로 인해 대인기피증이나 우울증 등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다한증 치료제와 데오도란트를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다한증 치료제는 땀의 배출을 막거나 분비되지 않도록 하는 반면 데오도란트는 이미 분비된 땀에서 나는 냄새를 제거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다한증 치료제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다한증 치료제에는 염화 알루미늄 제제, 그리고 글리코피롤레이트 제제가 있습니다. 먼저 염화 알루미늄 제제입니다. 염화 알루미늄 제제는 알루미늄염이 피부의 점액 다당류와 복합체를 형성해 에크린 땀샘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땀 분비를 막는 형식인데요. 박테리아 번식을 억제해서 악취를 감소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겨드랑이, 손, 발 등의 국소적 다한증과 악취에 매우 효능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제품으로는 드리클로, 노스앳, 노스앳 센스 등이 있는데요. 노스앳 센스의 경우에는 드리클로와 노스앳에 비해 농도가 낮기 때문에 저자극 제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염화 알루미늄 제제는 어떻게 사용하면 될까요? 염화 알루미늄 제제는 저녁에 적당량을 바른 후 다음날 아침 물로 씻어서 제거하시면 됩니다. 땀이 멈출 때까지는 매일 사용하시고 증상이 나아질 경우 주 1에서 2회로 줄이시면 됩니다. 다만 보상성 부작용으로 땀이 다른 곳에서 더 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물과 반응해서 염산이 생기기 때문에 피부 자결감을 피하기 위해선 사용 전 치료 부위를 완전히 건조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권장 용량보다 과하게 사용할 경우 피부 자극감, 발적, 각질 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의사, 약사와 상의해 주세요. 다음은 글리코피룰레이트 제제입니다. 글리코피룰레이트는 항콜린 작용으로 땀 생성을 억제하는 방식으로 다한증을 치료하기 때문에 보상성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고 안면 다한증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제품으로는 스웨트롤이 있습니다. 글리코피룰레이트는 하루 한 번 한 장을 눈, 코, 입을 제외한 적용 부위에 가볍게 5번 정도 문지르시면 됩니다. 적용하기 전에는 적용 부위를 깨끗이 씻고 건조해 주시고 적용 후에는 비누 및 세정제로 손을 씻어주세요. 적용 후 4시간 이내에는 해당 부위를 씻지 말아야 하기 때문에 취침 전 사용을 추천드립니다.
글리코피룰레이트 제제는 항콜린성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눈가 근처에는 사용하시면 안 되고 녹내장 환자 역시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또한 동공 확대, 시야 흐림, 입마름증, 어지러움, 피부 발진 및 자극감 등이 나타나면 사용을 중지하고 의사, 약사와 상의해 주세요. 다음은 다한증 치료제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부분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한증 치료제 중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지 망설여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땀이 주로 많이 나는 부위와 금기사항 해당 여부에 따라 선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염화 알루미늄 제제는 겨드랑이, 손, 발 등에 주로 적용할 수 있고 피부 자극에 예민하신 분들은 피해 주시면 좋습니다. 글리코피룰레이트의 경우 얼굴이나 목에 사용할 수 있고 녹내장 환자, 항콜린성 부작용이 심한 환자는 피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다한증 치료제를 왜 꼭 밤에 발라야 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피부 내 흡수를 가장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땀이 나지 않는 취침 시간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녁에 바르고 아침에 씻어내는 이유는 아침에 닦아내지 않을 경우 발적 등의 피부 이상 반응 가능성이 높아지고 옷이 변색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물로 씻어내더라도 효과는 지속됩니다. 지금까지 다한증과 다한증 치료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새로운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